이름도 과거도 잃은 그녀. 딱 하나만 남아있더군요. 내가 준 흉터와 나와 똑같은 눈.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라시에르 호텔. 대리석 바닥이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사람들은 낮은 말투로 조심스레 대화를 주고받으며 오가는 공간. 하루에도 수백 명이 드나드는 이 호텔은 언제나 같은 분위기였지만 오늘은 유독 공기가 한층 더 무겁고 가라앉아 보였다. 정혜성 회장은 천천히 로비로 들어섰다. 70대 초반, 한쪽 다리를 오래전 다친 뒤로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남자. 구두 소리는 짧고 단단하게 바닥을 찍었고 어깨에는 세월이 놓고 간 힘겨움이 묻어 있었다. 그는 넓은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곳곳을 흘깃 바라보았다. 그에게 이 호텔은 일상의 공간이 아니었다. 젊을 때의 성공과 가족과 함께했던 짧고도 소중한 기억이 남아있는 곳. 그리고 동시에 16년 전 단 한순간의 부주의로 인해 손녀를 잃어버린 뒤 평생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곳이기도 했다. 그는 그렇게 두 감정 속에서 늘 묘한 잔상을 느끼며 이곳을 찾곤 했다. 그때였다. 죄송. 옆으로 지나가던 작은 몸이 훅 부딪혔다. 부딪힌 충격이 지팡이를 살짝 휘틀었고 혜성은 중심을 잡기 위해 지팡이를 바닥에 단단히 박았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작은 몸을 향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 청소도구함을 끌고 지나가던 직원 복장의 아이였다. 흰 블라우스가 약간 낡아 있었고 스커트는 여러 번 세탁된 듯 색이 바래 있었다. 소녀는 허둥지둥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잘 못 봐서. 혜성은 그 말에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은 그녀의 팔에 자연스럽게 닿고 말았다. 소녀가 청소도구함을 끌어올리면서 옷소매가 살짝 말려 올라갔다. 그 안쪽 팔, 하얀 피부에 선명하게 아문 흉터 하나, 달 모양처럼 휘어진 상처, 작지만 특별한 형태. 그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숨이 잠시 멎었다. 16년 전 손녀 은하가 넘어져 생긴 흉터, 정확히 같은 자리에 같은 모양으로 남았던 그 상처, 그 기억이 마치 누군가 새로 꺼내놓은 듯하게 떠올랐다. 혜성은 굳어버린 채 그 흉터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소녀는 그 시선을 눈치챈 듯 옷소매를 급히 내려 팔을 감추며 말했다. 죄송해요. 방금 부딪힌 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지팡이 끝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그의 마음속 진동과도 같았다. 소녀는 그 시선이 불편한 듯 머리를 숙이고 도망치듯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혜성은 그대로 서 있었다. 숨을 들이키는 시간도 내쉬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그러나 부정하는 목소리는 스스로도 전혀 믿지 못하는 듯했다. 정혜성의 사무실. 그날 오후 혜성은 호텔 내 집무실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지만 눈은 글자를 읽지 못하고 있었다. 머릿속에는 아까 본 흉터 하나가 반복해서 떠올랐다. 흉터의 모양, 크기, 위치. 16년 전 의사에게 들었던 설명이 귀에 다시 울리는 듯했다. 손녀분 팔 안쪽에 생긴 상처가 달처럼 휘어 있어서 금방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 그대로였다. 그 흉터를 만들어낸 사고는 지금도 생생했다. 은하는 그날 정원에서 뛰다가 넘어졌고 팔을 베어 그 특이한 상처가 남았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이는 실종되었다. 정혜성은 그 서류를 보고 있던 손을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액자를 뒤집었다. 사진 속 3살의 은하가 혜성을 향해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오늘따라 너무 생생해서 도저히 마주보기 어려웠다. 로비에서 다시 만난 사람들. 일이 끝나고 저녁 무렵 혜성은 다시 로비를 찾았다. 그는 평소처럼 천천히 걸었지만 시선은 어느새 아까 그 소녀가 사라졌던 방향으로 향했다. 관리팀장이 그를 보더니 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까 부딪힌 아이. 그 아이 직원인가? 관리팀장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예. 호텔 청소를 도와주는 학생입니다. 이름이 은서. 은서. 그 이름에도 혜성 마음이 작게 흔들렸다. 은서. 우연이라 하기엔 어딘가 이상하게 걸렸다. 관리팀장은 계속 말했다. 조금 힘든 가정 환경이라 학교 끝나면 여기 와서 일하고 밤에 혼자 집에 간다고 합니다. 혼자? 그 말은 혜성의 마음을 또다시 크게 울렸다. 16년 전 실종된 손녀. 지금 이 아이의 나이. 그 흉터. 부모 없이 혼자 산다는 말. 모든 조각이 머릿속 한 곳에서 조용히 맞물리는 느낌이었다. 혜성은 조용히 말했다. 오늘 그 아이 지금 어디 있나? 지하 휴게실에 있을 겁니다. 혜성은 천천히 돌아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두드리며 걸음을 옮겼다. 그 발걸음에는 불안과 기대와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하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는 스스로에게 겨우 말을 건넸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그러나 그 말과 달리 그의 걸음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작은 희망인지, 커다란 두려움인지, 본인조차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온몸을 밀어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오늘 본 흉터는 그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한마디가 일막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천천히 불씨가 되어 일어났다. 정혜성은 로비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사람들은 늘 그랬듯 바쁘게 오갔지만 그에게는 지금 그 흐름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소녀 아니, 이제는 성인이 된 그 여성. 20살이라면 16년 전 사라졌던 손녀의 나이와 비슷했다. 그 흉터, 그 달빛 같은 모양의 작은 자국. 그것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지팡이를 가볍게 바닥에 눌러 스스로를 진정시키듯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마음속의 파문은 그 어떤 의지로도 쉽게 잠재워지지 않았다. 호텔 직원 복도에서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 혜성은 호텔 직원 전용 복도로 조용히 내려갔다. 그는 남몰래 CCTV를 통해 그녀가 지금 이 시간 청소 근무 중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호텔 뒤편 복도는 낮은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깔려 있었고 저 멀리서 작은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날 때마다 그의 걸음도 조금씩 빨라졌다. 복도 끝 모퉁이를 돌자 낯익은 모습이 보였다. 20살 청년 여성, 은서. 어깨에 묶은 단정한 머리가 흔들리고 있었고 청소 카트 안에는 접힌 타월과 청소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은서는 방 문 앞에 놓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혜성을 보자 잠시 얼어붙은 듯 멈췄다. 아, 아까 그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말을 시작하기 전 잠깐의 숨고르기가 느껴졌다. 혜성은 다가오지도 멀어지지도 않은 거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를 알고 놀란 건지 아니면 단순히 호텔 손님 앞에서 당황한 건지
그녀의 표정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은서는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듯 두 손으로 꼭 움켜쥐었다. 아까는 죄송했어요. 일하다 보니까 제가 좀 부주의했죠. 혜성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 근처를 스친 눈길을 멈추고 다시 얼굴로 옮겼다. 은서가 그 시선을 눈치챈 듯 자연스럽게 팔을 뒤로 감췄다. 무방비하게 보였던 흉터가 그녀에게도 민감한 영역이라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괜찮다. 혜성의 목소리는 짧았다. 하지만 그 짧은 말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묻어 있었다. 관리팀장과의 대화. 은서가 떠난 뒤 관리팀장이 혜성에게 다가와 말을 건넸다. 아, 저 아이요. 어릴 때부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혜성은 초점 없는 시선으로 복도를 바라보다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고생? 네. 부모님이 거의 안 보인다고. 어릴 때 잠깐 보육원에 있다가 중학생 때부터 혼자 살았답니다. 그 말은 혜성의 가슴을 찔렀다. 혼자, 어릴 때부터 혼자 자란 아이. 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관리팀장이 덧붙인 한마디가 진짜 균열이 되었다. 아이 성격이 조용해서 흉터 같은 것도 잘 얘기 안 한다더군요. 혜성은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흉터도 말하지 않는 아이. 그 말은 그의 기억 속 손녀와 겹쳤다. 어린 은하는 아프다는 말을 잘 못했다. 넘어져 팔을 베었을 때도 울지도 않고 그저 손가락으로 상처를 덮고 있던 아이였다. 그 모습이 지금 눈앞의 은서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무심한 한마디. 그날 밤 혜성은 호텔 뒷마당에서 쓰레기 봉투를 옮기는 은서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다. 사람들이 많은 로비와 달리 여기엔 둘만 있었다. 조용한 공간, 조용한 밤 공기, 조용한 두 사람. 은서는 쓰레기를 옮기다 손목을 비틀린 듯 손을 털었다. 그 작은 동작에 혜성은 무심코 말했다. 손목, 다친 건가? 은서는 손을 멈추며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왜요? 라고 묻는 듯한 조심스럽고도 낯선 기색이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원래 좀 약해요. 그 말, 원래 약해요. 그 말은 밤 공기보다 더 차갑게 혜성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건 16년 전 실종되기 전에 손녀 은하에게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었다. 할아버지, 나 괜찮아. 원래 좀 약해. 그 말은 그 어떤 증거보다, 그 어떤 기억보다 그의 가슴에 있는 오래된 무언가를 흔들었다. 은서는 자신이 한 말이 상대에게 어떤 파문을 남겼는지 모르는 듯 청소 카트를 끌고 천천히 돌아갔다. 그러나 혜성은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지팡이 끝이 바닥을 지그시 누르며 아주 작은 떨림을 만들고 있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분명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호텔 내부는 저녁 근무로 한창 분주해지는 시간이었다. 객실 청소, 룸서비스, 각종 요청이 몰려들고 복도 곳곳에서 작은 소리들이 섞여 흘렀다. 그러나 정혜성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또렷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에는 복도 저편을 걸어가는 은서의 뒷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조심스러운 걸음, 작은 어깨, 어딘가 항상 주변을 살피는 듯한 움직임. 그 모습은 16년 전 작은 걸음으로 그를 따라다니던 은하의 그림자와 너무 닮아 있었다. 혜성은 지팡이를 조금 더 단단히 쥐었다. 그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는 건 어쩌면 오래전 묻어둔 감정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서였다. 저녁에 직원 휴게실 앞
은서는 직원 휴게실 앞에서 작은 배달 음식을 받아들고 있었다. 길게 묶은 검은 머리가 어깨 위로 흔들렸고 두 손으로 조심스레 봉투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려던 순간 뒤에서 혜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잠깐. 은서는 놀란 듯 돌아보았다. 회장님? 그녀의 표정엔 들키고 싶지 않았던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당황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그녀는 서둘러 음식을 감추듯 뒤로 옮겼다. 혜성은 천천히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밥은 그걸로 끝내는 건가? 은서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그의 시선이 자신이 들고 있는 값싼 도시락에 머무는 것이 부끄러웠는지 그녀는 짧게 말했다. 네, 그냥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편해요. 그 말, 괜찮아요. 은하가 항상 습관처럼 말하던 말이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혜성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은서가 뒤돌아 들어가려는 순간, 은서가 휴게실 문을 잡고 들어가려던 찰나 혜성이 다시 부르듯 말했다. 잠깐만. 그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평소보다 확실히 무거웠다. 은서는 문을 닫고 그를 향해 천천히 돌아섰다. 혜성은 잠시 말이 없었다. 무엇을 물어야 할지,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 그 자신도 선을 잡지 못했다. 그러다 결국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입 밖으로 나왔다. 태어날 때 이름은 뭐였나? 은서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눈동자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했다. 몰라요. 엄마가 제대로 말해준 적 없어요. 저 어릴 때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말은 혜성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기억이 없다는 말, 이름이 바뀌었다는 말, 부모가 없다는 말, 모든 단서가 하나의 점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은서는 그의 표정을 살피며 조금 더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혹시 왜 그런 거 물으세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혜성은 잠시 숨을 멈추었다.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감정이 섞여 단어가 정리되지 않았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담담하게 말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러나 그 말은 조금도 담담하지 않았다. 목 끝까지 차오른 감정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듯한 떨림이 있었다. 복도에서 들려온 작은 우연. 그 순간 맞은편에서 청소 직원 둘이 지나가며 무심하게 이렇게 말했다. 저 아이 흉터 있는 그 애 맞지? 어릴 때 크게 다쳤다던데. 그러게. 근데 부모도 없고 이름도 바뀌었다며? 그 말 두 개. 흉터. 이름이 바뀌었다. 혜성은 몸이 굳어버렸다. 그저 지나가는 두 직원의 말이었지만 혜성에게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강하게 울렸다. 은서는 그 말에 민망한 듯 작게 어깨를 웅크렸다. 저 그 얘기 들으셨죠? 흉터 그거 그냥 어릴 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지? 혜성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은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몰라요. 기억 안 나요. 엄마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공기가 멈춘 듯한 순간이 흘렀다. 혜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왜냐면 그가 찾던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순간 혜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가 떠난 뒤 16년 동안 수많은 아이의 얼굴을 확인했고 수많은 단서에 기대를 걸었지만 모두 헛되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이 아이는 그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잡았다.
손등의 힘줄이 드러날 정도였다. 은서는 그 표정을 보며 작게 물었다. 정말 왜 그러세요? 혜성은 대답 대신 그녀 옆을 지나 조금 앞에 서면서 말했다. 너 혹시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대인 사람처럼 움찔하며 말끝을 삼켰다. 은서는 그를 바라보며 작게 숨을 삼켰다. 혹시 제가 누구랑 닮았나요? 그 말, 그 한마디는 혜성의 안쪽에서 분명히 무너지는 소리를 만들었다. 그는 떨리는 목으로 애써 조용히 말했다. 닮았다. 은서의 눈이 크게 떨렸다. 누구요? 혜성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땅을 바라보며 말했다. 가족. 그 단어가 복도 공기 위에서 아주 천천히 흘러내렸다. 은서의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표정은 크게 바뀌지 않았지만 그 말이 그녀 안쪽 어디쯤에 조용히 파문을 남겼다는 건 누구라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혜성은 더 말하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감정을 감히 이름 붙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팡이를 바닥에 가볍게 두드린 뒤 그녀를 지나쳐 복도 끝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이 조금 더 빨라져 있었다.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도망치듯이. 그리고 그 순간 은서는 그가 지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내가 그 말을 듣는데 이렇게 이상하지. 호텔 지하 복도는 늦은 밤 특유의 고요함이 감싸고 있었다. 직원들은 하나둘 퇴근했고 반듯하게 세워진 청소 카트와 정리된 와이퍼들이 하루의 끝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은서는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정리하며 작게 입김을 내쉬었다. 오래 서 있었던 탓인지 종아리가 조금씩 뭉쳐왔다. 그녀는 손목을 토닥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천천히 걸어오는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 한 번, 또 한 번. 밤의 정적을 깨는 유일한 리듬이었다. 정혜성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어오다가 은서 가까이 도착하자 걸음을 멈췄다.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은서는 먼저 말을 꺼내야 하나 고민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입을 열었다. 아직 안 가셨어요? 혜성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있는 달 모양의 자국. 은서는 그 시선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팔을 뒤로 감추었다. 그 작은 동작 하나가 혜성의 가슴을 건드렸다. 그는 숨을 들이쉬며 입을 열었다. 그 흉터, 정확히 어떻게 생긴 거지? 은서는 순간 숨을 삼켰다. 질문이 다급하지 않아 더 무거웠다.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시간을 품은 사람의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모른다니까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다고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방어적이거나 공격적이지 않았다. 그냥 설명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말은 혜성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아주 천천히 찢어 놓았다. 엄마가. 혜성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았다. 그래, 엄마가. 마치 혼잣말을 하는 듯한 발음. 은서는 그 말에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 질문은 혜성을 조용히 흔드는 의외의 공격이었다. 잘못한 사람은 소녀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그녀에게 괜히 마음을 기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혜성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은서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왜요? 혜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지팡이를 쥔 채 미세하게 떨렸다. 너한테 괜히. 그러다 문득 그의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다. 기대했나 봐. 기대. 그 말은 16년 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말이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성의 표정은 누군가에게 비밀로 해둔 마음이 뜻하지 않게 드러나버린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다음 순간 은서의 목소리도 살짝 떨렸다. 회장님, 혹시? 그녀는 무슨 질문을 하려다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물었다. 제가 누구랑 진짜 닮았나요? 그 질문은 답하기 쉽지 않았다. 너무 닮았다. 하지만 그 말은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감당이 어려웠다. 혜성은 결국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아니다. 그냥 내 착각일 거다. 은서는 그 말에 얼굴이 살짝 굳었다. 그 말, 그 차가운 부정, 역설적으로 그녀의 마음 한 곳에도 알 수 없는 상처처럼 가라앉았다. 그래요. 그 목소리는 그녀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쓰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문이 닫히는 걸 조용히 확인한 사람의 목소리에 가까웠다. 은서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휴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은서의 마지막 표정이 사라졌다. 문 뒤쪽 그녀는 아무도 없는 의자에 털썩 앉았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울컥함도 억울함도 아닌 그냥 뭔가가 툭 끊어진 사람의 공허함에 가까웠다. 복도에 혼자 남겨진 혜성, 문 밖에 서 있는 혜성 역시 움직이지 못했다. 지팡이에 기대선 그는 너무 많은 단서를 보고도 결정적 한마디를 하지 못한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그 화는 감정 폭발이 아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정적을 만들어냈다. 그 정적이 이 둘 사이의 단절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혜성은 결국 등을 돌리고 느리게 걸음을 옮겼다.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만 복도 끝까지 따라왔다. 한 걸음마다 그 소리는 조금씩 무겁고 길게 남았다. 그의 마음처럼 단절의 끝. 그날 밤 호텔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평소의 밤이 아니었다. 은서는 휴게실 의자에 앉아 양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다. 그 작은 움직임에 그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전부 드러나 있었다. 혜성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다. 미동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버티고 있었다. 말로 싸우지 않아도 소리 지르지 않아도 둘 사이의 거리는 조용히 멀어졌다. 이것이 바로 사막의 단절이었다. 폭발 대신 묵음으로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이 조용한 붕괴가 다음 막 전환을 강하게 불러오는 불씨가 되었다. 호텔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리듬으로 하루를 시작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어제의 말들이 고요하게 뿌리처럼 남아 있었다. 아침 로비는 객실 체크아웃 손님들로 조용한 소란이 있었고 대리석 바닥에 반사된 햇빛은 지난밤의 먹먹함과 전혀 다른 온도를 띠고 있었다. 정혜성은 지팡이를 짚고 로비 중앙을 천천히 걸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닫혀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어젯밤 은서가 했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가라앉지 않게 떠올랐다. 제가 누구랑 닮았나요?
혜성은 그 질문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긴 침묵이 두 사람 사이의 문을 확실히 닫아버린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침 공기를 잠시 들이켰다. 그리고 지팡이 끝을 살짝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려주지 못한 내면의 작은 결심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아침, 은서는 그 시간 호텔 뒷마당 휴게 책상에 앉아 컵라면을 뜯고 있었다. 밤새 잠을 거의 못 잔 듯 눈가가 붉게 달아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그 피곤함을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떠넣었다. 그때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걸음이 들렸다. 지팡이 끝이 바닥에 닿는 익숙한 소리. 은서는 라면을 든 손을 멈추며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목소리는 놀라움보다 조심스러운 긴장에 더 가까웠다. 어제의 단절이 쉽게 잊히지 않은 듯 그녀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앉았다. 혜성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앉아있는 작은 철제 의자 옆에 천천히 걸어가 서 있었다. 은서는 그의 입술이 떨리는 걸 보았다. 그 떨림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어색함이 있었다. 혜성은 마침내 조용히 말했다. 밥이 그거냐? 그 말은 어제의 차가운 말투와는 전혀 다른 온도였다. 걱정을 들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불편한 부드러움. 은서는 잠시 머뭇하다가 라면을 내려놓고 말했다. 네.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서요. 이 정도만 먹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말은 또 한 번 혜성의 마음에 닿았다. 아주 오랫동안 그가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기도 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괜찮다는 말 그만해도 된다. 은서는 눈을 깜빡였다. 혜성은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다른 말을 이어갔다. 힘든 것도 혼자 감당하는 것도 그만해도 된다. 그 말은 어떤 훈계나 지시가 아닌 누군가를 붙잡고 싶은 사람의 말이었다. 그러나 은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다. 왜요? 그녀가 묻자 혜성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손이 지팡이를 살짝 쥐고 떨렸다. 그 떨림은 그가 지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지 말해주는 듯했다. 죄송해요. 저 어제 말이 많았죠. 은서의 목소리에는 익숙한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에게 무거운 감정을 주고 싶지 않은 아이처럼. 혜성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아니다. 잘못한 건 없다. 어제 내가 잘못했다. 고개를 숙이는 쪽은 혜성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지고 더 조용해졌다. 은서는 잠시 숨을 멈춘 듯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었다. 회장님이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이어 말했다. 저 같은 애한테 그렇게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 말이 혜성의 마음 어디쯤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는 끝내 참지 못하고 낮고도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 없지 않다. 은서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혜성은 잠시 한 발 뒤로 물러나며 벽에 손을 짚었다. 그리고 그동안 목구멍에서만 맴돌던 말이 마침내 떨어졌다. 내가 그냥 남 같지가 않다. 그 말은 거센 폭발이 아닌 오래 묵힌 감정이 바닥으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은서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면에서 올라오는 김이 조금씩 사라지고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그 작은 수증기처럼 둘 사이의 얼음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은서의 질문. 은서는 잠시 아래를 보다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이런 말 저한테 해도 되나요? 혜성은 은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은 대답을 바라는 눈이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밀기 전에 상처를 피하고 싶은 사람의 눈이었다. 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된다. 은서는 마치 그 대답에 작은 숨을 놓는 듯 어깨의 긴장을 조금 풀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다른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혹시 제가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그녀가 스스로 말끝을 삼켰기 때문이었다. 혜성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말해라.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팔을 가만히 잡았다. 소매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자국. 제가 누구랑 닮았어요? 그 질문은 산막의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담긴 질문이었다. 혜성은 얼굴을 외면하지 않았다. 닮았다. 은서는 살짝 눈을 떨었다. 누구요? 이번에는 정면으로 물었다. 도망치지 않는 목소리였다. 혜성은 오래 참고 있던 말을 드디어 꺼냈다. 나한테,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 그 말은 그녀에게도 그 자신에게도 돌아갈 수 없는 문을 건너는 순간이었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숨은 두려움도 기대도 아닌 알 수 없는 안도의 기운이 스쳤다. 회장님. 그러나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말 수 없는 아이처럼 입술만 떨렸다. 혜성은 그 떨림을 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전환의 확정. 혜성은 한 발 더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지 않았지만 감정은 또렷했다. 앞으로는 내가 챙기겠다. 은서는 그 말에 갑작스레 눈을 크게 떴다. 저 왜요? 이유는 나중에 말하마. 혜성은 그 말과 함께 자신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16년 전의 죄책감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은서라는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그가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에게 조금 뒤늦게 닿는 손길이기도 했다. 혜성은 조용히 말했다. 조금씩 말해줄 거다. 너도 준비가 되면 물어봐라.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밝음이 조용히 피어나는 듯 보였다. 오막의 마무리 새로운 결심.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조심스럽게 버리려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몇 걸음 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았다. 혜성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의 등은 예전보다 조금 덜 무거워 보였다. 은서는 작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감정이 폭발한 말도 아니고 눈물을 터뜨린 말도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가 내민 손을 조용히 받아들인 사람의 말이었다. 혜성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그 움직임 하나가 둘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밤이 조금씩 깊어가는 시간, 호텔 주차장 위쪽에 있는 오래된 외부 계단은 조용한 빗소리만 가늘게 담고 있었다. 전날 비가 잠시 내린 탓에 계단 난간은 촉촉했고 가로등의 불빛이 물방울 사이로 희미하게 반사되고 있었다. 은서는 근무를 마친 뒤 기숙사 방으로 가기 위해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어깨엔 하루 동안 쌓인 피로가 묻어 있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춰 아래쪽을 내려다보았다. 누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지팡이, 익숙한 발걸음, 조용한 호흡, 정혜성이었다. 은서는 계단 난간을 가볍게 잡았다. 그의 도착을 기다렸다는 듯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듯도 아닌 조용한 중립의 표정. 혜성은 계단 중간에서 잠시 멈추고 작게 숨을 골랐다. 그는 은서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아직 안 잤나? 그 말은 다정하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았다. 그저 오늘 하루 동안 그녀를 생각했던 사람의 목소리였다. 은서는 난간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오늘 말씀하신 그 얘기 생각 좀 했어요. 혜성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은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낸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계단 위에서 천천히 한 계단 내려왔다. 그 한 계단이 감정의 주도권이 바뀌는 첫 움직임이었다. 회장님, 그녀는 짧게 부르더니 숨을 더 깊게 들이쉬었다. 왜 저한테 잘해주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어요. 그 말은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혜성은 잠시 시선을 피해 계단 옆 벽면을 바라보았다. 떨리는 숨이 그의 어깨를 미세하게 흔들었다. 이유라.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숨길 수도 없었다. 은서는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저도 계속 혼자 생각만 하게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 순간 주도권은 분명히 그녀에게 넘어갔다. 혜성의 고백처럼 떨어지는 말. 혜성은 지팡이에 몸을 조금 기댔다. 그의 손등이 떨리고 있었다. 16년 전 그 말이 공기 위에 떨어지자 은서의 눈이 천천히 커졌다. 혜성은 고개를 들었다. 눈가엔 어둡고 깊은 세월이 비쳤다. 내 손녀가 사라졌다. 은서는 계단 위에서 꼼짝하지 않고 그 말을 들었다. 밤 공기마저 그 말을 듣고 멈춘 듯했다. 혜성은 이어서 말했다.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있었다. 왼쪽 팔 안쪽에 넌 그 자리에 같은 자국이 있다. 은서는 천천히 자신의 손목으로 시선을 내렸다. 그 자리 꽃, 어릴 때부터 늘 보아왔던 그 흉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자국. 그러나 오늘은 그 자국이 누군가의 기억과 연결되어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기 시작했다. 은서는 고개를 들고 말했다. 그래서 저를 보신 거예요? 그래. 혜성은 단 한 단어로 답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엔 16년간의 죄책감, 그리움, 후회, 두려움이 전부 쌓여 있었다. 은서는 계단 손잡이를 꽉 쥐었다. 그 손끝의 힘은 감정을 억누르는 마지막 방어선 같았다. 그럼 저 때문에 16년 동안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혜성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내 탓이 아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다. 그 말은 그가 스스로에게도 해주지 못했던 말이었다. 감정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히는 순간 은서는 잠시 계단 위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그럼 저 회장님 손녀 맞을까요? 그 말, 그 한마디가 둘 사이에 오래도록 남아있던 불안을 드디어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혜성은 한 계단 올라와 은서와의 거리를 줄였다. 혹시 아니어도 그 말은 뜻밖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언어로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래도 내 곁에 있고 싶다. 은서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은서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의 감정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도권이 완전히 뒤집혔다. 은서는 계단 위에서 혜성을 내려다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럼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불쌍해서 챙기는 건 아니라고요. 그 말은 단단했고 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주도권을 쥔 것이다. 혜성은 그 말에 고개를 깊게 숙였다. 그런 마음이면 처음부터 너한테 다가가지도 않았다. 은서는 그 대답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둘 사이의 관계는 의심에서 선택으로 바뀌었다. 계단 위의 작은 손짓. 은서는 계단 위에서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같이 올라가요?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초대였다. 어제까지는 혜성이 먼저 다가갔다. 하지만 오늘은 은서가 먼저 내민 손이었다. 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서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면 내일도 제 얘기 조금만 들어주세요. 혜성은 잠시 말을 잃었고 지팡이를 살짝 들어 계단을 한 칸 올라섰다. 그래, 듣겠다. 그 말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돌아서기 시작한 증거였다. 은서는 그 말에 작게 웃으며 계단 위로 먼저 올라갔다. 혜성은 그 뒤를 조용히 따라갔다. 둘의 그림자가 계단 난간 위에서 한 줄로 이어졌다. 이제는 누가 먼저고 누가 뒤인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둘은 같은 방향을 향해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계단에서 두 사람의 감정 위치는 명확히 뒤바뀌었다. 늦은 밤의 계단에서 서로의 마음을 조금 열었던 다음 날, 호텔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흘러갔다. 대리석 바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아침 햇빛이 롤스크린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어 로비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정혜성은 로비 한켠 소파에 앉아 조용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지팡이 위에 얹혀 있었지만 어제까지와 달리 힘이 잔뜩 들어가 있지도 떨고 있지도 않았다. 대신 그의 시선 어딘가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가 다시 조금씩 돌아오는 듯한 잔잔한 온기가 있었다. 그때 직원용 출입문 쪽에서 낯익은 움직임이 보였다. 은서였다. 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정리된 유니폼을 입은 채 수건 바구니를 조심스럽게 끌고 나오고 있었다. 혜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녀가 다가오는 모습을 그저 조용히 바라보았다. 은서는 그 시선을 느낀 듯 작게 걸음을 늦추고 그에게 가벼운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평소의 공손함과는 조금 달랐다. 인사 속에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편안함이 있었다. 혜성은 고개를 작게 끄덕이며 말했다. 어제 잘 잤나? 말투는 변화가 없지만 그 안에 담긴 온도는 분명 달랐다. 은서는 수건 바구니를 내려두며 살짝 웃었다. 내 덕분에요. 그 말, 그 조용한 답변 하나가 어제의 계단에서 생긴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함께 걷는 아침, 혜성은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잠깐, 같이 걸어도 되겠나? 은서는 놀란 듯 했지만 금세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럼요. 둘은 호텔 복도를 나란히 걸었다. 은서는 자연스럽게 그의 속도에 맞추어 걸었고 혜성은 그녀가 무리하지 않도록 보폭을 더 줄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둘 사이에는 이미 어제까지와는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은서는 작은 목소리로 질문했다. 어제 그 말 진심이었나요? 혜성은 멈추지 않고 걸음을 이어가며 짧게 대답했다. 그래, 그냥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다. 그러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공기 사이에 흐르는 정적은 어색함이 아니라 그동안 못했던 말이 쌓여있는 고요함이었다. 일상의 한마디가 주는 안정. 은서는 복도 끝에서 수건 바구니를 직원실 앞에 내려놓고 숨을 가볍게 돌렸다. 혜성은 그녀가 정리하는 동안 그 자리에서 기다렸다. 은서는 그 기다림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은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기다려주시는 분 아니잖아요. 혜성이 말했다. 원래는 그렇지. 그리고 이어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하지만 너한테는 조금 다르게 해보고 싶다. 은서는 눈을 돌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말이 자신 안쪽 어디쯤에 스며드는 걸 느끼는 듯했다. 정체를 강요하지 않는 온도. 은서는 주저하다가 조용히 물었다. 진짜 제가 회장님 손녀일 수도 있을까요? 그 질문은 어제보다 한층 더 담담하고 한층 더 용기 있었다. 혜성은 즉시 답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은서의 눈은 확신을 원하는 눈이 아니라 혼자가 아닌 관계에 처음으로 손을 내밀어 보는 사람의 눈이었다. 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걸 지금 당장 단정하고 싶지는 않다. 은서는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사실 그녀도 당장 결론이 나오길 바라지는 않았지만 그가 그렇게 말할 줄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혜성은 이어 말했다. 너를 손녀로 보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는 지팡이를 살짝 옮기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 곁에 있고 싶어서다. 그 말은 정체를 찾기 위한 관계가 아니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관계로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었다. 은서는 그 말에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네. 그리고 잠시 시선을 내렸다. 그녀 입술 끝에 아주 미세하게 걸린 미소가 그 감정의 변화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다. 조용한 동행 평정의 시작.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시각, 호텔 직원 식당에서 은서는 식판을 들고 조심스레 줄을 서 있었다. 그때 뒤에서 혜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같이 먹자. 은서는 돌아보다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저 괜찮아요. 회장님이랑 같이 먹으면 부담돼요. 혜성은 짧게 말했다. 부담 갖지 말아라. 나는 너랑 먹는 게 편하다. 그 말은 명령도 부탁도 아니었다. 같이 있고 싶다는 어른의 느린 고백 같은 말이었다. 은서는 결국 그 말에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다. 둘은 창가 자리에서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식판 위에 놓인 음식은 평범한 국과 반찬 몇 가지였지만 둘의 식탁 위에는 아주 작은 감정의 온기가 있었다. 많은 말을 하진 않았다. 은서는 조용히 밥을 먹었고 혜성은 그녀가 반찬 접시에 손을 올릴 때마다 그런 소소한 움직임을 그저 지켜봤다. 그런데 그 지켜봄이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 이제는 괜찮구나 하는 안정이 있었다. 은서의 첫 마음 표현.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은서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고민하다가 작게 말했다. 저도 궁금한 게 생겼어요. 혜성은 고개를 들었다. 뭐든 물어봐라. 은서는 숨을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은 만약 제가 진짜 손녀가 아니면 그녀는 말끝을 떨었다. 그럼 이 관계 끝낼 건가요? 그 질문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나온 질문이었다. 혜성은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은서의 눈을 피하지 않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 없다. 은서는 숨을 멈췄다. 혜성은 덧붙였다. 내가 누구인지는 나중 문제다. 지금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싶다. 그 말은 은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눈을 한번 깜빡였다. 떨림 없이, 울음 없이. 그러나 식판이 국물에 비친 그녀의 눈빛은 분명히 더 깊고 더 안정된 빛으로 바뀌어 있었다. 칠막의 끝 이제야 편해진 자리. 식사를 마치고 둘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은서는 식판을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혜성은 뒤돌아보았다. 은서는 짧은 한마디를 꺼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은 아침에 했던 감사와는 달랐다. 이번엔 비로소 진짜 마음의 중심에서 나온 말이었다. 혜성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래. 그 짧은 대답 안에는 어디에도 흘러가지 못했던 오랜 시간의 감정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잔잔한 평정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더 이상 어제의 단절도 불신도 없었다. 둘은 서로를 향해 아프지 않은 마음으로 서 있었다. 이제야 정말로 둘 사이의 관계가 하나의 자리로 조용히 자리 잡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며칠 뒤의 호텔 정원. 이른 오후의 햇빛이 아직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작은 정원 벤치를 감싸고 있었다. 정혜성은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운 힘이 얹혀 있었다. 지팡이는 벤치 옆에 기대어 놓여 있었고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조용히 얹혀 있었다. 정원 한쪽에서 은서가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일을 마친 듯 유니폼 대신 가벼운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고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표정이었다. 은서는 벤치에 가까워지자 살짝 멈춰섰다. 기다리셨어요? 혜성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래. 잠깐 바람 쐬려고. 은서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의 옆 조심스레 일정 간격을 두고 앉았다. 둘은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다. 정원의 잔잔한 공기만이 서로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뿌리 깊던 질문이 다시 떠오르는 순간 은서는 손끝으로 벤치 나무결을 천천히 쓸었다. 그 움직임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을 조용히 대신하고 있었다. 그러다 그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 혜성은 옆을 바라보았다. 은서는 햇빛에 부서지는 잔머리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다. 전 요즘 이상하게 편해요. 그 말은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어색했던 아이가 처음으로 내놓는 고백 같았다. 혜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작게 끄덕였다. 은서는 말을 이어갔다. 제가 누구인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회장님이랑 있으면 뭔가 그냥.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말 대신 작게 숨을 들이쉬며
한번 웃었다. 괜찮아요. 혜성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풀리는 걸 느꼈다. 괜찮아요라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버티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조용한 진심, 천천히 닿는 말. 은서는 벤치에 앉은 자세를 조금 고쳐 앉고 혜성을 바라보았다. 근데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혜성은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뭔데? 은서는 손끝을 가만히 겹치며 천천히 말했다. 저 회장님이랑 같이 있는 거 좋아요. 그 말은 큰 감정 폭발도 울음도 없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 깊게 와닿았다. 혜성은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자신이 괜히 살아온 세월이 아니라는 걸 늦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잠시 후 혜성도 조심스레 말했다. 나도 내가 옆에 있는 게 좋다. 은서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 미소 하나면 16년의 긴 시간도 잠시 잊을 수 있을 만큼 따뜻했다. 정원에 떨어지는 느린 햇살. 은서가 문득 말했다. 회장님, 응, 한 번만 부탁해도 돼요? 그녀는 말하기 전 몇 초의 정적을 두었다. 저를 그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혜성은 숨을 멈춘 듯 미세하게 떨렸다. 그 이름, 16년 동안 소리내지 못한 이름, 은하. 그녀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작게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은서요. 지금의 저 이름요. 그 말이 정혜성의 가슴을 천천히 데웠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용히 뚜렷하게 말했다. 그래, 은서. 그 이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는 부름이었다. 은서는 정말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네. 그녀의 눈이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흔들렸다. 팔막의 끝 머릿속에 남는 한 문장. 정혜성은 벤치에 앉은 채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불안도 두려움도 없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를 감정이 지금은 그저 편안했다. 은서는 그 옆에서 같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하늘 아래에서 두 사람은 정답을 찾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관계가 되었다. 오래 걸렸지만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속도였다. 바람이 살짝 스쳤고 정원 나뭇잎 사이로 볕이 흩날렸다. 그때 은서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회장님. 혜성이 고개를 돌렸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말했다. 앞으로 부담 드리지 않게 저도 제자리 지켜볼게요. 그 말은 관계를 붙잡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존중하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 말에 혜성은 아주 천천히 대답했다. 그래, 우리 이제는 서로 편하게 가자. 정원에는 오래 남는 고요함만이 남았다.